풍기예요. 예. 풍기 전국을 강원도부터 인삼하는 데를 저기 하나 박아봤거든요. 인삼의 기본 이시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단 표면 이시가 올라가고 인삼죽 이파리 줄기 있죠. 거기에 비료가 농도가 차면 얘가 죽어요. 비료가 많았다고 해서 인삼이 죽는 건 잘 없어요. 지금 인삼에서 가장 겁을 내는 게 예. 저것 때문에 연율 집중 현상. 예. 위에 보면 거옇게 피잖아, 그죠? 그걸 예. 가장 겁을 내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점적 간수를 좀 하는데 점적 간수도 이제 인삼 두둑에 그 망이 있잖아요. 예. 이 망을 보면 해가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해가리가. 그렇죠. 해가리가 있어서 여기에 여기 두둑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비가 오면 저 지상부의 그 비분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동작을 못 일으켜 줬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강원도 전에 평창이 어디고 그쪽 갔을 때 농가에서 몇 년 됐네요. 요 놈을 갖다가 종삼 씨앗 파종할 때 파종하고 나서 겨울에 이게 짜투리 갑바천 천 있잖아요. 예, 해가리 차강망 말고 갑바. 예. 갑바를 덮어보니까 이게 겨울 내 비가 안 맞았죠 여기에. 예. 겨울에 일부 요거 해가리를 해버린 거예요. 갑바천으로 갑바가 이제 짧은 짜투리로 이거 덮어버렸어요. 7월달 8월달 다 죽어요. 원인은 겨울에 비가 안 맞아서 비분이 겨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비분 이시 염이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씨앗 발화까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발화까지는 그 7월달 8월달에 죽는 거예요. 이래 꼬글꼬글 죽는 거 있죠. 올라와가지고 택택 잡아지는 거. 거기에 보면은 요즘은 7월달 8월달까지도 안 가고 예. 5월 한 6월쯤 되면은 예. 이제 이꽃병이라 그러고 뭐 이러거든요.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꽃병이라 그러고 예. 또 뭐 번지 간다고 막 이래요. 부근부근 이렇게. 예, 비료 양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전에 제가 잘록병 이꽃병이 있어요. 예, 병 자체도 있는데 균이 있는데 그 농가에서는 요거 해가리를 겨울에 덮어서 겨울비가 안 맞은 쪽에만 다 죽으니까. 그럼 염이라는 거 비료라는 거죠. 비료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떨어지고 여기에 물이 떨어지면 건조되는 건 이면이겠죠. 그럼 물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이동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비료를 위로 자꾸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천정에다가 요즘은 파이프에 쿨러 되는 것도 있다면 여기서 쿨러가 물을 뿌려버리면 치워야 되죠. 여기에서 한 번씩 흠뻑흠뻑 비가 와주면 여기에 있는 표면에 비로 쌓였던 게 내려와요. 아래쪽으로 이동만 시키면 돼요. 그러면 봄에 일찍 우리가 해가리를 벗겨 놓으면 봄에 죽는 건 없다는 거죠. 큰 인삼들 좀 큰 거 있잖아요. 6월달 넘어가야 죽는다는 거. 큰 거는 6월달 넘어가고. 예, 왜 그러냐면 비료가 그 전에 겨울에 벗겼기 때문에. 겨울에 안 벗긴 건 더 일찍 더 죽겠죠. 근데 이쪽으로는 풍기 쪽으로는 차광지를 안 벗겨요. 안 벗기면 강원도나 전라도 이쪽으로는 가면은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눈이 오니까 겨울이 이제 무너진다고. 예. 그래서 다 벗기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게 대표님 이야기했다시피 염분이 밑으로 다 내려간다. 비료기가 아래로 내려가죠. 이동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 이동을 자세히 보면 인삼 두둑을 땅을 진압을 해 눌러야 되는 거죠. 진압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 농가에서 이거 옛날에 한 분들은 롤러가 있어요. 씨앗 뿌리고는 요즘 진압을 하죠. 예. 굴려가지고. 예. 진압을 해야만이 이게 땅을 눌러야만이 그 표면 이동량이 좀 더 적다. 왜 그러냐면
이게 땅을 다져버리면 중간층에서 수분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죠. 땅이 엉글다. 겨울에 얼어가지고 비를 안 맞아버리면 여기도 물이 빠져나가고 여기도 빠져나가고 이 스펀지죠. 그 중간중간 아무 데나 물이 빠져나가요. 땅이 엉글다. 땅의 밀도를 다져놓으면 괜찮아. 그러면 인삼이 뒤쪽에 좀 찢어간 데는 안 죽는다는 거죠. 왜? 거기는 이시가 위에 안 갔다는 거죠. 비료가 없다. 비료께 못 올라가죠. 건조 안 하니까. 전체가 물기가 찢어가니까. 요즘은 고올 있지 않습니까? 예. 고올에 좀 비닐 같은 다 펴버리거든요. 다 덮어버려요. 그거 소용없어요. 덮으니까 펴도 여기는 고래 부직포를 깔아도 여기에서 수분은 유지되는 수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비로 데려와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에 인삼의 놀골, 흙골에 있는 그 비료량은 천천히 이동해서 위로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쿨러로서 물을 뿌려서 포면의 함수량을 늘려서 이동시키고 뿌리가 먹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삼의 제일 문제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제 작업은 우리가 자재가 많아서 잘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방제 작업이 안 돼서 소독이 안 돼서 문제 일으키느냐는 별 없어요. 그거는 소독이. 잿빛곰팡이하고 예. 여름에 탄저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잎사귀가 얇아지니까 장마철 되면은 예. 위에서 비를 맞고 튀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예. 뒤에서 튀는 부분. 예. 이 부분이 탄저가 많아요. 탄저는 이제 물에 의해서 이제 이동하니까 온 건데, 그 탄저나 이런 것들은 직접 뚫고 들어가니까, 그거는, 비 오고 난 뒷날 치면 죽어요. 포자가 앉았더라도 잘 죽어요. 그 뚫고 들어간 놈도 있고 못 뚫고 들어간 놈도 있거든요. 단감은 크면 가을이 되면 껍질이 두꺼워지니까 탄저가 못 뚫고 들어가요. 사과는 크면 클수록 껍질이 얇아져요. 홍로가 탄저가 심한 거는 그 시기에 여름에 태풍이 오고 비가 올 때 커서 비대해지긴 껍질이 얇아진다. 그래서 탄저가 뚫고 잘 들어가요. 껍질이 얇으니까. 부산은 껍질이 두껍거든. 그 시기에 아직 덜 커서 그 못 뚫고 들어가요. 그 부산은 분이 또 많아요. 그 시기에. 근데 또 거기다가 우리가 확산제나 침투제나 이런 거 전작제를 쳐버리면 부사도 껍질을 분을 벗겨버리면 보호막이 침투가 되죠. 탄저가 못 들어가는 거는 잎에서 우리가 요렇게 공기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프라이팬 연잎에서 기공청을 만들어서 물이 못 닿게 만들어요. 기공청을 만든 게 우리가 분이거든요. 분. 근데 이게 여기에 우리가 인삼이 탄수화물 부족. 그게 탄수화물 설탕 부족으로 햇볕으로 만든 탄수화물 부족으로 잎 두께가 얇아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초봄에는 보면 잎사귀가 좀 두껍해요. 근데 장마철이 가까워지면은 잎사귀가 이제 좀 얇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햇볕이거든요. 햇빛인데 이 햇빛을 나눠보면 탄수화물로 가죠. 그럼 잎이 왜 얇아졌냐? 비분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비료량. 그 비료량은 또 어떤 영향이냐면 이제 병을 부르게 돼 있죠. 근데 어떤 병을 부르냐? 여기에 표면 이시가 올라가서 나빠진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비료 성분은 좋은 건 맞으나 우리가 점적으로 주면 여기 물이 피라미드식으로 내려가요. 요리 갔다 여기 올라버려요. 잘 죽어요. 인삼밭을 많이 규모로 해가 산에다 하는 것 되면 요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서 내려가서 이쪽으로서 말라요. 그럼 이쪽에서 있는 인삼이 죽어요. 그게 쿨러를 돌리가 물을 여기 있는 표면에 있는 비분을 아래쪽 이동시켜야 돼요. 다른 작물하고 달라가지고 인삼하고 복분자가 땅 밑에서 촉이 올라오거든요. 순이. 복분자도 퇴비를 주면 여름에 순이 녹아요. 인삼죽이나 복분자 채수는 염에 약해요. 비료에.
그래서 복분자도 심어놓고 관리기로 파고 퇴비를 주면 채순이 올라다 죽는 건 없어요. 관리기 파고 팠는 부분에 준단 말이에요. 비료를 주면. 근데 요 놈을 갖다가 인삼을 갖다가 우리가 특별히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두둑 여기 만들 자리거든 뭐 두둑 밑에 파기냐 여기다가 퇴비를 자동이 해놓고 이걸 덮으면 좀 적게 오겠죠. 그러면 여기 관리 전부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로타리 치잖아요. 로타리 쳐 섞어버리죠. 섞어버리니 소용이 없어요. 전체에서 이동해 오니까. 옛날에 사과나무 심을 때 여기다 퇴비하고 짠덩이하고 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으면 이거 못 받고, 그러면 이제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무시하고 팽팽한 논으로 가야 돼. 경사도가 약간 있는 그 밭이나 물 빠짐이 좋은 논으로 가야만이 관리가 편하다는 거죠. 분기 인삼은 예전부터 논에서 많이 했어요. 요즘 와가지고 이제 밭으로 갔는데 예. 논에 막 2번, 3번 하도 원래 연작이 안 되잖아요. 예. 인삼은 논에서는 한 5, 6년 정도 물을 대고 하니까 논은 5, 6년 정도 지나서 재굴이 되는데 예. 밭에는 10년이 지나도 재굴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재굴이 예.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섬들이 먹는다 그래서 선충, 예. 뿌리 선충이 많이 와요 거기에. 예. 그래서 안 되고. 우리가 인삼이 크고 굵은 게 좋으니까 그 완숙 퇴비를 써야 되는 완숙 퇴비를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지에 그 수단그라스라든지 이런 걸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심잖아요. 그거 뭐냐면 그 물리성 그 유기물을 부숙이 들어된 그 축분의 영양소는 선충이 잘 먹어요. 근데 선충을 잡아려고 하면 그 유기물 주는 우리가 축분을 완전 발효시키면 먹을 게 없으니까 선충 밀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유기물의 그 우리 축분에 있는 이게 불완전 퇴비를 선충이 먹고 그 다음에 인삼도 같이 뜯어 먹어버려. 인삼도. 이 뿌리에 보면은 꼭 좁쌀 같은 흙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따다다다 붙어 있거든. 예, 그거를 놔주는 방법은 잎을 두텁게 잎을 두텁게 만들면 돼요. 잎 두께만 두텁게 해주면 영양 이동해서 치유가 돼요. 그 뿌리 혹병이나 선충에 대한 뿌리 혹이나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배추 뿌리 혹병이나 우리가 선충이나 그 잎의 두께에서 치유가 가능해요. 걔들이 뿌리에 면역력이 떨어진 거는 잎에 탄수화물 농도가 낮아서 그 행동을 작게 해서 일어났다고 일명상통합니다. 그 두껍게 하는 방법은 예, 골드그린 골드 칼라에다가 그 설탕물을 써서 탄수화물까지 공급하면 되죠. 그러면 그거를 공급했을 때 자기 스스로 소화를 시킬 거냐 물을 뿌릴 거냐 그 차이겠죠. 근데 인삼밭에는 물을 뿌려가지고 일일이 하기 굉장히 힘든 게 아니요, 지금 이제는 과학 능력이죠. 안 된다는 거는 시설을 하면은 예. 쉬운데 지금 시설이 안 된 포장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분소수를 써가지고 분소수 가지고도 안 되고 분소수가 두둑에만 물을 뿌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예. 두둑에 있는 표면 이실을 요 흙골에서 분소수 부으면 여기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소수도 인삼밭이 평지 같으면은 가능해요. 그거는 경사가지 있으면은 본인들 사정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는 문제점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에 저도 그 물리성을 이제 점적 테이프에 이제 분수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예, 쿨되는 거. 작년에 나왔다.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자재는 좋은 게 개발돼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쿨러를 돌려서 여기에 있는 표면에 물을 뿌려서 서프른것이 불려서 여기에 있는 비분을 이동시켜야 돼요. 그리고 인삼에 그 알지도 못하고 여름에 팩팩 죽는 놈 있죠. 솔랑 사과 뿌는 거. 네. 그것들은 보니까 표면에 그 어떤 균인지 모르겠는데 인삼이 잎이 뭐 이렇게 다 돼 있나? 그렇게 이렇게 돼 있다면 요게 그 뿌리에 가서 여기에 몸통에 가래침 뱉어난 것처럼 얘가 이게 달라붙어 먹어요. 얘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인삼 캐보면 약간 여기 거친 거 약간 그 갈색된 거 여기 치유된 거예요. 그 요걸 치유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잎에서 그 탄수화물 농도가 높거나 잎에 영양이 많아야 돼요. 잎의 영양. 그래서 이 영양소 이동하면 이게 면역력이 강해지 이게요. 그런데 영양제는 엄청나게 치거든요. 그런데 영양제를 썼는데 그런데도 이 설탕은 별로 안 썼잖아요. 설탕 전혀 안 쓰죠. 예, 근데 설탕하고 컬하고 골드 그거 치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인산염 설탕이라는 거는 저는 생각도 요번에 못하고. 내가 이제 나도 유튜브 보고 예, 이제 알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전문을 해보려고 이제 와서 교육을 받는데 네. 인산염 설탕이라는 거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 영양제만 갖다 줄 뿐이지. 몇 년 전에 그 전라도 쪽에 한 5만 평을 인삼해줬거든요. 고구마 100만 평 하면서 곁들이에 붙은 인삼 5만 평을 해줬다고요. 요게 그 6월달 되면 잎이 간간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노랗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황병이라고 이제 그거. 마그네슘 결핍. 예. 예, 그때는 마그네슘 결핍이 맞아요. 마그네슘 결핍이거든요. 예. 그거는 연면십이 그 설탕하고 골드린 뭐 연면십 해주고 골드 칼라 간주 한번 줘보면 금방 풀려요. 한 며칠 만에 새로 뿌리를 뻗쳐줬거든요. 잎이 노랗게 톡톡 떨어지고 노랗게 되는 걸 갖다가 그럼 거기 이제 1년 동안 잠을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캐보니까 예. 파니까 뿌리가 멈춰버렸어. 예, 뿌리고. 새거리사가 없어져 버렸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한 일주일 10일 만에 다시 뿌리를 뻗쳤거든요. 새 뿌리 새로 뻗게 만들어냈어. 아주 빠른 방법으로. 그러면 그게 뭐냐면 지금 저기서 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고토 있지 않습니까? 예. 방사능 같은 거. 예. 그걸 물에 녹여가지고 예. 살포를 하고 뭐 거기다 이제 조금 이제 한다 그러면은 발근지하고 같이 섞어서 뿌리는데 이미 한번 떨어지기 시작해 버리면 세균이 싹 거친 상태에서는 새 뿌리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금방 뻗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그렇게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예, 그걸 갖다가 그 몇 년 전에 해줬거든요. 근데 얘가 이때는 두 개를 움직여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때 그 탄수화물이거든요. 1번. 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설탕을 빼놓고 인삼이 마그네슘 결핍이 되고 잎이 떨어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원이 1차적인 게 광합성인 산물인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식물. 그 동물은 식물의 탄수화물의 에너지를 받은 그 산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동물이죠. 사람은 동물이에요. 땅에 뿌리 박아서 영양 흡수 안 하거든요. 그 대신 동물도 미생물에서 광합성을 하고 있거든. 우리도 고양이, 소, 쥐 뭐 이런 거의 대다수가 사람도 광합성 멜라민 색소사하면서 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광합성은 우리도 일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식물은 우리는 광합성 좀 적게 해도 그늘에 살아요. 굴에도 살고. 왜? 식물의 광합성 산물을 먹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왜? 미생물에서 잡아먹고 공생했기 때문에. 미생물은 광합성하게 돼 있고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것을 자세히 봐야 되냐면 탄수화물을 먼저 봐야 돼요. 잎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광양, 햇볕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나오거든요. 햇볕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밑에 뿌리에 비군이 있어야 되죠. 비료량. 근데 비료는 아주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고정화돼가 이동 안 하는 것들은 없어요. 거의 다 이동해요. 이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동 안 하는 것들이 비분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인삼농사에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로타리 치면 위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밑에서 녹아 또 이동해 오죠. 그럼 앞으로의 비료는 밑에 들어가서 녹아서 들어가서 결합을 하면 이동 안 하면 또 뿌리가 녹이 먹기 힘들겠죠. 예,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비료가 이동해서 인삼 죽이 여기 흙이 다 있잖아요. 그럼 요 죽이 그 비료에서 짜봐서 죽는다. 그 택택 꾸리진 거 있죠. 멀쩡해가 그거는 여기 짜봐서 죽은 거고. 그 마그네슘 결핍이 두 개가 달라요. 마그네슘 결핍은 탄수화물 부족에서 영양 부족에서 온 거라고 보면 지상부에서. 이렇게 단풍들 시시죠. 예, 약간 누러진 다음에 마그네슘 결핍이거든요. 그 마그네슘 결핍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탄수화물 결핍이 더 많다는 거죠.
햇빛 광량이 작다. 그러면 가까이에 입구에 그는 데는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햇빛 잘 들어가는 데는. 약간 뒤쪽이나 그 내 밭이 인삼밭이 뭐 그 저 산그늘 밑에 있다든지 그런 데 많이 발생한다는 거 이게. 거기에 오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붕이 덮여 있잖아요. 예. 덮여 있는데 보면은 앞뒤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오면 예를 들어 이게 한 망이잖아요. 예. 그 전체적으로 다 오는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와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은 요 앞에 뒤에 쭉 가는 수도 있고 옆으로 가는 수도 있고. 예. 그게 요렇게 취했어요. 설탕과 골드 그린 살포, 골드 칼라, 조루 간주라고. 그 다음에 EM을 섞어서 여기에 있는 뿌리에 있는 코 같은 균 요것도 잡을. 그래가지고 요걸 취했다고. 요거 취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잎이 두꺼우면 여기 치유가 돼, 저절로. 일반 모든 식물들이 보면은 잎이 든든하면은 열이 없어요. 잎이 좋으면 비료량에 비례한다. 잎이 좋으면 비료량에 비례한다. 비료는 이동을 막아야 된다. 그치? 표면 이식을. 인삼이 요거거든요. 그 표면 이식만 막으면 그 잎이 두꺼운 게 면역력도 좋아요. 근데 비료가 너무 작으면 잎이 두꺼워지려면 위에서도 주고 밑에서도 올라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표면에 이식이 올라간다. 인삼 여기 두둑 위에 위쪽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비료 이식이 염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한 가지 본 건 있어요. 염 측정이 안 되고 좋은 거. 일본에서 가져온 닭똥비료를 쓴 그 농가에서는 염이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또 어떤 걸 쓰냐면 개분 병아리 있지 않습니까? 예. 병아리 개분을 쓰면은 이제 그런 게 좀 덜하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또 유행을 해요. 아니 그 일본에서 가져온 퇴비, 개분 퇴비, 그 발효를 했든지 삶았든지 쨌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비료를 쓴 게 측정하게 염이 안 나오고 인삼이 한 포기도 안 죽는 거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게 저거 광어 플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쓰면 네. 장애가 올 거예요. 그거는 완전 발효가 돼가지고 예. 그렇게 없다고 그러거든. 아니 그 골분이 60% 골분이 20%. 아니 그게 잘못되면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비분량은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죠. 여기서 지상부에서 질소 가다인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고추에서는 일부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하우스 고추. 그 농도를 맞춰서 써야죠. 그걸 이제 어디에서 뿌려서 이동해야 되는 거죠. 예정지 관리 때 이으면 1년 만에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럼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시험을 해보면 그런 제품이 있다면 여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겨울 비를 맞춰보면 알아요. 그러면 며칠 전에 뿌리고 이걸 지붕을 다 걷어 내놔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뿌려서 그러면 1년을 해보면 이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게 작업이 불편한데 땅 밑에 이어주면 좀 덜 하거든요. 이 인삼이 농사가 참 나쁜 게 다른 거는 도저히 이래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인삼을 한번 해놔버리면은 다닐 수 있는 길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 관계없어요. 요걸 자세히 보면 얘가 점적으로 비료를 주면 요렇게 이동하거든요. 네. 점적으로 비료 주면 두둑에서 요 두둑에서 점적으로 그 비료를 물을 내리면 요렇게 들어가가 요렇게 이동하거든요. 그죠? 요렇게 들어가서 비료물이 요렇게 이동한다 위로.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걸 쿨러를 돌려가지고 이동시키면 되거든. 표면 이식만 낮추면 되거든. 그럼 비료를 양액이나 비료를 관주를 하고 그 비료를 올라온 걸 위에서 쿨러를 가지고 물을 뿌려서 이동을 시키면 아래쪽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그렇죠. 그럼 이동을 시켜서 요걸 위치를 아래쪽으로 잡아주면 되죠. 인삼 그 내두 밑으로만 비료를 이동시키면 되죠. 요런 원리거든요. 그래도 인삼밭은 위에 이걸 흩어주려면 저 망 위에다 저 호수만 달면 되잖아요.
되게 복잡합니다. 어찌됐든 먹고 살라고 사과나무는 그 사꼭대기 위에다 달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는 거의 산뜻하게 하오니까. 올라오긴 예, 하죠. 이게 이제 깻잎 하는 사람이 하우스 고추 땀을 치웠다 그러거든. 그러면 깻잎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하우스 고추로 일할 거 뭐가 있노? 땀을 대고 오이 그거 땀을 대지. 오이한테 물어보면 오이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깻잎 그 이파리만 따는 걸 갖다 뭘 복잡하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 나도 떡이 원래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깻잎이 그 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무 사정 모르고 한마디 하다가 싸대기 말이야. 시대가 우리가 지출이 너무 많아요. 지출만 없으면 돈을 적게 벌어도 되는데 그렇죠. 사업을 하자고 투자를 해버리고 이 투자만큼 또 벌어야 되고 이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투자했을 때 수확을 창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금원농구에서는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창출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방법, 패턴. 그래서 비로 요 물리성을 요렇게 이동합니다. 비로가 이제 이해되죠? 여기서 내려가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비로가 주면 그러면 여기에서 쿨러 돌리고 요걸 내리면 되죠. 그러면 어떠냐? 전적 간수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점적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요까지 가거든. 내려가니까 올라오는 것만 잡아주면 되거든. 점적 간수도 전에 같은 이제 한번 해놓으면은 한 번에 적실라 그러잖아. 그죠? 예. 한 번에 적실라 그러면 저런 식으로 피라미드로 밑으로 밖에 안 내려가요. 예. 옆으로 형으로 안 퍼지거든. 안 퍼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점적 간수를 갖다가 뭐 한 30분 정도 갔다가 한 10분 단위로 그렇게 되면 줬다가 끊었다가 줬다 끊었다 이러면 위험해요. 형으로 퍼져가 내려간다. 그건 농사 망칠 짓이야.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해요. 그렇게 하면 농사 망한다니까. 그게 빨리 말라고 빨리 올라오거든. 요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말을 정도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물을 줬다가 10분 줬다가 그거는 쉬었다가 또 주고 쉬었다가 하우스에서 응. 비닐이 깔린 데서 그려주라 그래요. 응. 이집 수분 측정해보고 물을 10분 주고 그러면 요만큼 퍼져가지고 다시 주면 요렇게 퍼진다. 그렇죠. 네. 가르쳐주는데 형으로 인삼에는 그래주면 망할 짓이야. 이런 망할 짓을 거꾸로 가르치고 있죠. 무조건 아래 집어야 해. 천천히 올릴 거 만들어야 돼. 이제 이해되나요? 요걸 요렇게 주가 요렇게 퍼뜨리면 비료가 바로 기어올라와요. 관수를 비료 줬다. 물을 줄 때는 그 방법이 맞아요. 점적으로 물을 줬을 때는 끊었다가 줬다 끊었다가 맞아요. 비료를 줬다는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망할 짓이다. 그래 줘버리면 비료가 표면 이식이 올라가 버려요. 여기서 있으면 인삼에는 심어놓고는 비료를 거의 안 써요. 앞으로는 바뀌어야죠. 지금까지 비료 준 게 없는데 그래도 좀 깬 그런데- 사람들은 추비를 갖다가 가을이나 겨울에 요즘 이제 하거든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가을 하자마자 빨리 비키고 비료 줘놔야 돼.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요소도 뭐든 잔뜩 주나가 밀어내려야 돼. 예. 내리. 뭐 겨울에 눈이든 비든 뭐 그렇죠. 몇 번은 오니까. 예, 그래서 알론 이동시켰다가 다시 오는 걸 아래쪽으로 땡기 내리놓으면 되거든요. 방법은. 그래서 이제 마늘도 비료를 많이 주는 방법을 농가에서 교육을 계속하거든요. 한 포가 마늘 한 포 100평에 한 포 비료를 먹으면 1.5kg 늘어나요. 양포는 한 포를 먹고 소화시키면 8kg 늘어나요. 전체 무게만. 그렇죠. 팽당 8kg면 100평이 800kg 늘어나고 양파는 한 포를 먹고 소화시키면 마늘은 100팽당 비료 한 포 먹으면 150kg 늘어나요. 마늘 자체가 당이 높기 때문에. 인삼은 그래 당이 높은 작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해가리에 의해서 잎의 그 탄소 동화장애로 탄수화물 생산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도 너무 적게 준다는 거예요. 그 비료를 줬을 때 어떤 방법으로 물리성이 일어나냐 요 차이거든요. 그럼 비료를 가을에 줘버리면 비료 주는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4년근 날 때, 예. 어릴 때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지금도 그런 이야기 가끔 하시거든요. 요소를 갖다 막 뿌렸다 그래. 그럼 예.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거든. 예. 지금도 이야기하면 그 미친 짓도 어떻게 했냐고. 근데 요소를 갖다 뿌리고 나서 캘 때, 4년근에 캘 때, 한 2, 3개월 전에 뿌려가지고 캐면 이만해진다는 거죠. 이제 근데 저장성이 이제 따라가지를 못할 거야 아마. 그게. 저장은 탄수화물 농도가 높은데 잎에서 열매십에 탄수화물의 영양 공급을 해보면 저장이 올라가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요소를 뿌렸을 때 표면 이시가 문제가 되거든요. 표면 이시. 그러면 언제 뿌려야 되냐면 장마철에 해가 표면 이시가 표면에 수분이 여기도 확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그렇죠. 그때 문제는 그 타이밍을 잘 이용했다는 거고 그 시대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데이터에 맡겨야 되겠죠. 자, 우리가 겨울에 비를 뿌렸다. 가을에 딱 비키고 이파리 떨어지고 나서 비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비를 주고 계속 이동시키는 거죠. 그때 비를 줘도 안 죽어요. 이거 2.1, 2.5, 2.몇까지 가도 괜찮아요. 문제는 수분이 공급된 상태에서 옛날에는 아니요, 잎이 없는 상태에서. 옛날에는 지금 차광지처럼 막 100% 이렇게 막는 게 아니잖아요. 날개라 그래가지고 지프로 엮어가지고 하는 거. 예, 끝이. 예, 그걸 덮었단 말이에요. 그래 비가 오면은 막 줄줄로 안 눌러도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예. 그때 단지 뭐냐 또 문제는 이제 탄저병이 많이 왔다는 거. 예. 비력으로는 내려가 좋은데 탄저병이 이제 비 받고 이러니까 빗물에서 탄저병이 많이 오거든요. 요즘 이제 비가림을 갖다가 완전히 막는 게 왜 그러냐면 탄저병 때문에 다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저병을 맞고 보니까 여름에 죽는 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인삼 이제 뭐 죽이 인삼 염류 죽이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여기에서 염류에서 여름에 자빠져버려. 녹아버리고 인삼은 살아있고 여기 몸통에 코병이 들면 녹아버리고 없어지고 요런 현상이거든요. 마그네슘 결핍 몇 가지 안 되거든 인삼이. 그래서 비분을 높이는 위치가 이제 그 가을부터 비를 내려야 돼요. 그럼 겨울 가무면 또 안 내려가요. 이게 올라가요 또. 문제는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가을에 해가 녹여놨단 말이에요. 전체에 가을에 비를 해갖고 이동도 되고 여기 녹아있고 그러면 봄 돼서 분소수나 물을 잔뜩 퍼부으니 또 이동해버려요. 물을 퍼부리면 이 지붕을 내려버리면은 3월달 뭐 4월 말까지는 비가 몇 번 오잖아요. 그죠? 예. 그럼 완전 쭉 빠져내려. 그렇지 않아요. 전체 이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예. 그런데 전체 이동 요거는 수분이 낮죠. 그죠? 여기는 놀거리 수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동해 또. 우리 생각일 뿐이라. 인삼주도 여기가 수분이 건조하고 여기가 물이 많잖아요. 비가 오면 이리 올라오지 내려가지 절대 안 해요. 그럼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계산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비를 줬다. 비가 와도 여기가 물이 많지 여기 물이 많아? 아니거든요. 이동을 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점적으로 주면 이런 현상이 벌어요. 깊게 들어가요. 한 번에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물을 찬찬 주다가 그 다음에 비료물을 밀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요. 아래쪽으로. 물길이 열려있거든요. 그럼 아래쪽으로 비로 가요.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쿨러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이동을 여기서 잡아만 주면 비료가 공급이 되죠. 근데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비료를 뿌렸다 뭐 했다 결국은 계산을 해봐야 돼요. 방법을. 비료는 어디로 이동할 거냐. 결국에 인삼 두둑 요 자체가 제일 건조하거든. 수분이 적거든. 그럼 결국에 비가 와도 이거 비료가 있다. 이리 안 간다. 그럼 물이 빠져가 이리 나가면 되지만 비가 적게 왔을 경우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비를 흠뻑흠뻑 오면 여기까지 가겠죠. 내려가겠죠. 그러나 전체 함유량을 보면 또 비가 작게 오면 어떻게 돼요? 비료물이 위로 올라요. 여기가 건조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더 정밀하게 계산해야 되고 이제는 밭에서는 생산이 없다는 거예요. 삐딸밭에서는. 삐딸밭에서는 우리가 수치를 계산 못한다는 거. 그런데 인삼 이게 뭐 떼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떼돈 버는데 요새는 떼돈 못 버는. 예, 그렇게 많은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인삼 농사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두 농사 짓는 것보다 못해요. 자두 농사지가 수확해 사는 것보다 못하다니까. 자두 큰 거 만들고 파는 것보다 인삼 농사가 더 불리해요. 요즘은. 예,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가 엄청 되잖아요. 여기다가 뭐 네. 인삼은 몇 년 딱 해야 되는데 돈만 갖다 계속 집어야 된다니까. 길게 보면 8년이에요. 예. 그렇게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8년 만인 것 같으면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자금 회전력이거든요. 수익. 하루 일당 버는 것도 아니고 그 계절적으로 1년에 한 번 버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8년에 한 번 벌자고 이러는 거든 60평생 일을 해도 그러니까 30년 일을 해도 해마다 투자를 해야 돼. 예. 그게 해마다 투자를 해야 해마다 그다음부터 하고. 해마다 이제 수확이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게 맥을 낳을 수도 수확이 없고 되는데. 인삼을 하다가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모르면 한 방에 훅훅 가거든요. 점적으로 비료를 공급하면
그러면 비료 공급할 때는 그냥 뭐 한복에 쭉 줄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 내려가 버리죠. 처음에 물을 좀 줘야 돼. 관 전체에 물이 갔게끔. 그래가지고 물길을 열어야 돼. 그래 물길을 내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 짧게 줘버리면 여기서 뭐 물을 위쪽으로 이동해요. 물을 주는 거는 잘랐다가 주는 게 좋은데 비료를 공급할 때는 한 번에 줘야 돼. 예, 그래. 깊이 들어가야 예,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 방법을 갖다가 인삼에서는 적극 활용해야 되고. 근데 인삼에 전적으로 비료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만 줄 줄 알았지. 그 지금 생산량과 인삼이 크기 싸움이거든요. 인삼이 그 뭐 10kg 인삼에 새끼손가락만 탄 거 엄지손가락만 가격이 다르잖아요. 틀리죠. 예, 그렇게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이만한 거 봤어요. 예. 그거는 한 채, 인삼은 무게를 채로 하거든요. 네. 한 채가 750g이에요. 예. 750g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보통 보면 뭐 20편, 뭐 15편 이런 그 이야기는 15편, 20개 이렇게 진짜 가는데 이런 인삼이 있긴 마편들이라 그래가지고 네. 두 개가 750g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한 채에 한 5마리씩 하죠. 한동안 예, 그렇게 인삼을 뭐 20개 이래 올라가는 것들이 2만 원. 결국엔 이제 인삼을 가지고 우리가 분리해가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새 같은 게 봄에 그 인삼 새순이 올라올 때 여기 파두비가 쪼아 먹거든, 꽁이요. 네, 꽁이 그거 알면은 예. 난리 납니다. 예, 꽁이 쪼아 먹기 때문에 자, 우리가 차강을 해버리고, 그죠? 이제 과학적으로 가자는 거죠. 인삼 대가리 내놔면 겨울 얼어주고요, 안 얼어주고요? 안 얼어주고요. 안 얼어주고요. 그럼 됐다는 거죠. 자, 인삼 대가리 내두를 내놓자는 거죠. 자, 비료 피었거든요. 그렇죠. 인삼 내두를 밖에다가 노출시키면 비료 피해가 없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냐? 요거를 갖다가 덮어막아 쉐마 놓으면 되거든요. 조류 피해, 까치, 까마귀나 비둘기, 꿩, 요것들이 요걸 파먹어요, 봄에 와서. 네, 새싹들 다 파먹어요. 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예, 오늘 파먹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파먹어요. 예, 그렇게 왜 그러냐? 시원하게 요 간격을 갖다가 꽁이 알면은 딱딱 그냥 자대는 듯이 딱. 왜 그러냐면, 겨울에 이제 먹이를 여기 인삼이 당해 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그 몸에 영양이 보충되니까 인삼 성분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무농사를 맛있게 지으면 지가 파먹어요, 무도. 네. 황금을 놓고 무농사 지으면 지가 파먹어버려요. 맛있으니까. 무도 지가, 무가, 당이 없으면 지가 안 파먹어요. 왜? 그거 무 갖고 열량이 안 늘어나기가. 열량. 그 탄수화물 낮은 건 안 먹어요, 식물들. 그럼 인삼이, 그 당이 높으니까, 이게, 당으로 축적되어 있거든요. 겨울 되면. 몸이, 탄수화물 바뀌어버려요. 겨울 이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여름에는 얘를 갖다가 비료가 많아도 괜찮아 안 죽어요, 절대. 내두면 노출되면. 여름에는 그 차광망을 덮어가지고 재배하고, 겨울에는 바닥에다가 부직포를 차광망을 덮어가 인삼 못 파먹게만 해주면 내두를 내놓고 비료를 뿌리가 재배하면 되겠다. 그 이제 새싹쌈 할 때 보면은 예. 지금 새싹쌈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새싹쌈 보면 내들 이만큼 내놓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확 피가. 예. 내두를 내놓고 하면 비료 피해가 없어요. 새 피만 쫓으면 되겠네. 예, 새만 쫓으면 돼요. 근데 또 가뭄 타고 뭐 지금 뭐 가뭄 시설을 문제인데. 하면 이제 가뭄은 문제가 그 없고. 내두를 내놓고 재배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는 비료 피해가 없어요. 예. 비료도 근데 결국에는 인삼 줄기가 비료 피해가 일어나거든요. 줄기에서 병이 많이 와요. 그래서 내두를 노출시켜 버리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자빠라지는 거 망겨서 거물망 치시면 되죠. 거물망. 그러면 거물망을 요렇게 딱 치가지고 아예 우리가 새가 못 들어가게 거물망 손이 들어가고 풀만 빼도록 이렇게 다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더 괜찮겠네요. 설계를 다 뽑으세요. 이게 인삼은 비료 주면 인삼 잘 커요. 그렇죠. 비료 자체를 얘가 처음에 심을 때만 예. 심을 때 한 1, 2년 동안만 비료를 먹지 나머지 비료를 못 먹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땅 뭐 이거 비료를 안 주니까. 그렇게 살이 안 찌죠. 안 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거 방지할 때 예.
영양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칼슘이나 뭐 영양제만 위에다가 뿌릴 그 뿌리지. 옛날에 아버지는 여섯 줘갖고 키웠대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그 아까 지금도 주면 그때는 된대잖아요. 지붕이 먹으면 큰다잖아. 지붕에서 물이 새니까 네.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지붕을 완전히 밀폐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거 해라 안 합니까? 해놓고 예, 그 줘놓고. 요거를 그 내두를 노출시켜 가지고 그죠? 내두를 이 내두를 노출시켜 가지고 우리가 비료를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단 문제는 조류 피해죠. 그물을 써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그물 새의 종류를 따지면 작은 새들 이거 안 파먹는다는 거죠. 최소한 비둘기 정도는 돼야지. 예, 그 비둘기 안 들어갈 정도 같으면 그물이 조금 코가 커도 괜찮다는 거죠. 참새들은 뿌리 그 어떤 식물 잘 안 파먹죠. 참새들은 잘안 혹시만 따먹죠. 예, 네. 열매 따먹지 소화 기능이 이런 거 파먹을 정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내두를 노출시켜 가지고 재배하자. 내두를 그럼 그러면은 20 비료 피해는 없다는 거죠. 소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소독을 하면 노지 그때 이래 터지는 하우스를 이래 넓게 터져 있으면 소독하기 쉽잖아, 그죠? 네. 약배한테 이래 뿌려도 되는데 인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딱 요 골밖에 없어요. 30cm. 그거는 이제 거기서 또 다니면서 이제 위에 이게 쳐 있죠. 옆에 가면 여기 기둥이 또 받치죠. 거기다가 또 그물까지. 그물을 낮게 인삼 낮게. 안 하면 그물을 낮게 한 20cm나 30cm 낮게 낮게 하려고 그러면 또 뭔가 또 보조금이 있어야 되잖아. 기계짜리 꽂아요. 그래. 인삼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데 그 시설 인삼농사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돈 못 벌어요. 아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물을 먼저 피놓고 그물 그다음에 안에다가 줄을 먼저 깔아놓고 줄을 올려가지고 그물로 내리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탁가 탁 쳐버리면 되거든. 줄을 갖다가 탁가 탁 쳐놔보면 요리 딱 그물이 양쪽으로 붙잖아요. 그리고 요리 줄에서 딱 들리가 있잖아요. 들려 있으면 되거든. 그럼 우리가 풀이 많아서 농사 안 되는 거 아니고 인삼이 아, 인삼도 풀 많아요. 나긴 나는데 그 풀은 뽑기 좋잖아요. 1년에 뭐 몇 번 뽑아야 되는데. 흙골에- 약을 못 치니까. 흙골에 많이 나지 두둑이는 많이 안 나잖아요. 아, 두둑에도 많이 나요. 예, 뭐 그렇다 말아도 일단 뽑아야 되는 거고. 두둑에도 뭐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전에 이제 뭐 풀이 많았던 땅 있잖아요. 예. 풀씨라는 거는 올려 떨어져 나는 게 아니거든요. 풀씨는 땅 속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있다가 또 올라. 조금만. 조금만 맞으면 이게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가지고 이겨야 될 방법은 얘를 갖다가 내두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비료 피해를 못 막는다는 거죠. 내두를 노출시킬 때 문제점이 또 뭐 쥐가 파먹는다든지 이제 그게 노출되거든요. 쥐는 쥐약나면 잘 죽어요. 문제는 쥐약나가 쥐는 잡을 수 있는데 꿩이나 비둘기는 이제 그 그물로 방지 안 하면 이게 개체수는 많기 때문에 방지 안 된다는 거죠. 전체를 덮어버리든지 하여튼 그물은 거의 안 비싸거든요. 그 자재값보다가도 이게 관리하는 그 자체가 한번 해놓고 그 수십 번을 갖다 들락거려야 되는데 그 아니, 우리가 인삼밭 위에다가 줄을 수평으로 계속 띄우면 되거든요. 천정에 이게 해가리가 있으니까 줄을 띄워가지고 그 그물을 쫙 깔아버리면 돼요. 중간에 묶어주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결국엔 지금에 안 된다고 노력한 사람들은 발전이 없을 끼고 도전을 안 한 사람은 실패는 없겠지만 성공 못해요. 도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는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 예. 죽을 갖다 죽조림하는 방법은 탄수화물 저걸 해가지고 죽조림 됩니까? 예? 잎사귀 두껍게 하고 죽조림 키를 갖다 작게 할 수 있는 거. 네, 그건 가능해요. 설탕 농도에 따라서. 그 단단하기 때문에 질병이 잘 안 해요. 침투도. 그건 가능한데 문제는 얘가 뭐 먹고 자라요? 비료 먹고 자라요. 인삼 비료 먹고 자라지 뭐 그 산삼 캐보니까 뭐 새끼손가락만 타잖아요. 그렇죠. 비분이 없어요. 그래. 인삼 비료 먹고 크는데 비료를 주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도 안 된다니까. 근데 바꿔보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두에 되면은 내두를 노출시켜 버리면 괜찮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봄에는 다 디비놓고 봄에요. 여름 되면 안 빠먹잖아요. 그러면 5월달까지 내두에 비료 피해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가령
근데 그때까지 안 그러면 인삼 올라올 때까지 우리 뒀다가 그럼 5월달 넘어가면 이 땅을 잘 안 파거든 꽁이. 다른 거 안 그래요. 여름에도 파요. 예. 그럼 뭐 알면은 여름이고 뭐 사계절 다 와서 파면 그거 아직 구덩이를 파놓고 이거 해야 잠을 돼. 자 거기서.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그래도 이거 해야 돼. 색깔이 희한한 놈들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사과밭에 대에서 계속 그거 해놔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위로 날아드는 게 아니고 밑으로 기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위에서 그물 쳐버려서 그물 얼마 안 해요. 그물 전체 인삼밭 전체다가 이렇게 바둑처럼 위에 그게 있기 때문에 실 띄우는 거 쉬워요. 실 띄워 가지고 그물 그 위에 펴버리면 되거든요. 그물이 인삼을 보통 하면은 얼마냐면은 적게 한 사람이 뭐 2,000평, 3,000평이거든요. 예. 쪼가리 나는 그게 하우스나 뭐 일반 농사처럼 그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여기 원래 여기 시작해서 내년에 여기 하고 후내년에 이쪽에 하고 이게 돌아가면서 7년, 8년이면은 거의 한 10군데가 돼요. 새그물이 싸거든요. 새그물을 써가 하자는 거예요. 가는 거, 가격 싼 거, 뭐 몇 년 가니까. 그리고 내두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어요.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많이 하는 데는 그렇지. 그렇지 인력이 않으면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새가 안 오게 하는 방법은 그 실로 감는 수밖에 없거든요. 실? 예, 실을 겨울에 파먹는 건 옷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단 또. 근데 인삼 그거 옆에 있잖아요. 이거 해가리 지주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실을 몇 가닥 이렇게 돌려놔 버리면 그러면 날개에 받치기 때문에 새가 안 와요. 저런 거는 있더라고요. 예. 인삼 망 위에다가 짚을 깔잖아요. 예. 짚을 까는데 끝이라 그러는 거는 실로 엮어서 까는 거. 예. 그냥 일반 씨 뿌리는 데는 짚을 깔아가지고 그물망, 예. 그물망을 덮어요. 예. 근데 끝이 해놨는 데는 꽁이 팔 수가 있어요. 예. 끝이 해놨는데 실이 간격이 많이 맞춰지 되니까 예. 파는데 그물망 해놔도 요만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실 해가지고 이게 파다가 이거 딱 걸려서 그런지 파다가 말아버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여기다가 그냥 이래 바닥에다 깔아놔버리고. 예, 그물만 그 촘촘한 거를 우리 심으면서 깔아버리면 되니까 시스템을 한 가지는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큰 뭐 2년근 3년근에는 안 하고 예. 씨앗 뿌리는 거 묘삼 키울 때 아니 큰 거를 가 내두를 노출시키. 그때만 이제 그 망을 써요. 예, 내두를 노출시켜야만이 비료를 많이 쓸 수 있다. 내두를 노출시켜야만이 인삼에 비료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비료가 죽이 말라 죽어버리거든요. 인삼 죽이. 비료가 묻었을 때. 그렇죠. 비료 여기 짜봐면 여기 죽이 녹아버려요. 인삼 멀쩡하잖아요. 그 인삼은 멀쩡하다 소리는 인삼은 이 몸통 자체는 비료에 견딘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나 여기 보드라운 그 새살같이 뽀얗잖아요. 그 죽이 비료에 피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내두를 노출시키면 비료가 닿을 데가 없거든요. 내두를 노출을 시키고 아직까지 내두 노출시킬 데가 없는데 그거 했을 때 연습하면 한 골은 한 골만 한두 번 해보는 게 예, 있지. 올해 내두를 한번 노출시켜 보자고요. 내두를 노출시켜 버리고 고막만 우리가 어쩌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물을 이제 풀 맬 때만 내리 가지고 물 매고 다시 걸어 놓자는 거예요. 양쪽에 이게 그물을 해가지고 딱 걸어 놓자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기 그럼 저런 게 있어요. 또 인삼이 예. 이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또 위에 바람이 불면은 수평 그물 쓰자는 거죠. 자, 두둑에 예. 국화나 꽃제 할 때 전부 그 그물망 쓰거든요. 자, 내두를 노출시키고 이게 내두가 자빠지는 걸 찾기 위해서 흙을 높여놨거든요. 약간 높여놨다고요. 근데 그물망을 써가지고 그 줄기를 안 자빠지게 그물을 써가지고 망에다가 집어넣고. 끼워서 해야 된다는 소리죠. 예, 그거 한 20cm는 올라가야지 30cm. 30cm까지 올라오면 너무 길어요. 예, 뭐 그 정도 한 20cm가 됐고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1년 전 같으면은 예. 죽이 한 요만하고. 1년쯤 할 필요 없고. 그 1년 전은 아까 얘기했지만 씨 뿌렸는 거. 예.
그거는 이정생도 키가 작아서 자빠지도 크는데 이상이 없고. 이정생은 뭐 큰 거는 또 막 이만한 큰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그건 자빠지도 이상이 없어. 땅 비군에 따라 가지고. 예, 그래 그거는 자빠지도 부러지고 안 하니까. 그건 괜찮고 2년근 3년근부터 우리가 그 그물을 치자는 거죠. 그물을 치고 내두를 노출시키자. 지금 현재 있는 그걸 까버리자는 거죠. 그거를. 그렇지. 예, 흙을 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왕겨 이런 걸 살짝 뿌려놓고. 지금 그걸 깔 수가 없어요. 그런가면은 이게 심어져 있는 게. 아니요, 그 시험을 해봐야죠. 인삼은 심을 때 요 정도 덮어 놓으면 이게 해가 지나면서부터 점점 들어가요 이게. 땅이 부풀어 오르고 지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깊이가 점점 내두가 점점 밑으로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지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가 들어가는 거 아닌데 어쨌든 들어가고 있어. 흙이 부풀어 올랐고 비를 안 맞아가지고 비를 안 맞아 흙이 부풀어 올랐다. 네. 지가 잡고 있고 겨울에 그 논에다가 논 있죠. 네. 논에다가 비닐을 깔아놓고 막대기를 꽂아놓으면 올라와 버려요. 올라오죠. 왜 올라오냐면 얼었을 때 들었다가 흙은 내려가고 지는 올라오고 막대기 빠져 올라 버려요. 조그마한 요는 꼬챙이 꽂아놓으면 땅으로 올라와 버려요. 올라오는데 인삼은 거꾸로 되거든요. 지는 자꾸 흙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삼이 기어 들어간다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기어 들어간 건 아니죠. 인삼이 기어 들어간 게 아니고 흙이 부풀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땅이 얼어서 부풀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흙을 부풀게 못하는 거는 겨울에 비닐 깔아보면 흙이 안 부풀어요. 온도를 올려버리면. 그렇지. 낮에 밤에 얼었다가 녹여버리면 흙이 못 부풀어요. 계속 부풀어 올라가니 흙이 올라오는데 흙을 못 부풀게 하는 거는 인삼에도 결국엔 승부 싸움이거든요.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경제적 소득 목적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 죽이 말라 죽는 게 몇 프로 되거든요. 비료를 못 쓴다는 거죠. 비료를 안 써도 몇 년 뒤에도 내가 가서 인삼에 그 비료에 의해서 죽이 말라 죽는 것도 확인했거든요. 그게 보면은 봄바람에 예. 봄바람 불 때 이게 흔들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땅속에 이만큼 일수도 이게 흔들리면서 흙 표면하고 스슬리면 여기서 이제 균이 침투가 돼요. 상처. 상처를 입으면 여기 균이 침투하면 여기서 이제 줄기 반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겁을 치면 되네. 이제 국화꽃밭에 가면 겁을 할 때는 아무도 없어요. 백합도 치고 다 쳐요. 왜 치냐? 자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맞빠도 시원하냐. 하우스 안이라도. 이게 결국에는 초기에 잎 두께는 잎 크기는 뿌리의 길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후기에 잎 두께는 횡을 이야기한다. 결국엔 과거에 아버님이 요소를 뿌렸다는 것은 잎이 커진 게 아니고 잎이 두꺼워져서 횡으로 늘어난 거예요. 횡으로 자란 거거든요. 질소에 의해서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 많이 내리해서 인삼이 축적이 많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연면십에 해서 영양을 보충을 해버렸다면 저장력도 무게도 더 많이 늘어나요. 황금만 놓고 하면 쌀을 21포 사가지고 쌀떡에 부으니까 작거든. 야, 이 사람 와 쌀을 작게 주노? 형님 내 20kg 준 거 맞는데? 네가 작게 줘서 우리 쌀떡이 이만큼 작다. 그래서 또다시 20kg 또 한 포 더 줬어. 또 그걸 쌀떡 떨어내고 딱 부으니까 또 이만큼 적거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알 한 알의 무게를 내릴 때 무게는 차이가 많이 나죠. 하우스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로 10kg 한 바퀴 담으면 이만큼 작아져 버려요. 한 알 무게를 내린 거죠. 몇 년 전에 한 15년 전인가 약 20년 다 돼가면 한 15년 전에 될 거예요. 그때 저 남지 쪽에다가 요 기술을 가르쳐 줘가지고 고추가 이만큼 작게 되었거든요. 공판장 경매 가격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가격 고추가 한 알 얼마짜리인데 여기 개수가 작거든요. 고추 껍질만 얇아가지고 서울의 식당에 쓸라카 뭐 개수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 한 알 무거워가지고 개수가 작으니까 공판장 가격이 내려가 버렸어요. 사과 같은 것도 택배를 보내다 보면은 자면서 굵은 거 있잖아요. 무게 많이 나가는 거. 그런 걸 갖다가 택배를 보내주면은 같은 10kg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과 이렇게 작은 걸 보내냐 이런다고. 그래서 인삼도 무게를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탄수화물 쌓습니다. 그 양파도 한꺼번에 농부했을 때는 저장력을 해도 이듬해 8월달 돼도 6월달이 돼 이듬해 8월달 돼 뿌리가 안 나오거든요. 새순이 안 나오고. 그 말은 뿌리가 안 나오고 새순이 안 나오는 소리는 힘이 그만이 강한 소리. 몸속에 영양이 많다. 그러면 거꾸로 봄에 새순을 늦게 나오게 만들려면 사과밭에서 봄에 목면실이 설탕을 뿌립니다. 영양하고 설탕을 뿌리면 몸에 영양이 늘어나면 영양 없는 놈은 빨리 오고 햇빛 보러 가고 냉해 방지도 되겠네, 그죠? 그렇죠. 탄수화물 넉넉넉이면 냉해가 방지되고 순이 늦게 나와요. 그게 영천에서 포도밭에다가 설탕양을 하고 다른 양을 많이 써버리니까 순이 늦게 나와요. 원인은 또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식물은 행동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작년에 냉해 방지할 그 싹이 좀 늦게 나오게 하는 방법 아카디안 29 있지 않습니까? 예. 아미노산 예. 그거하고 진트제하고 그런 세 가지를 치니까 예. 좀 늦으시더라고요. 예, 설탕 쓰면 돼. 설탕 농도 많이 쓰면 돼. 아니 지금 어디 미국에 예. 그 미국 사과 연구소에서 예. 복숭아 연구소에서 실험해놓은 게 하나 있더라고. 예. 그거는 지금 물을 예. 봄에 그러니까 이 눈 트기 전에 예. 물을 하여튼 그 10초 정도 뿌리고 또 중단했다가 10초 뿌리고 중단했다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지더라고. 마라가. 그거는 할 수 없는 기고 온도를 떨어뜨린 기고 피부 온도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이미 할 수 있는 거네. 설탕을 갖다가 15kg 한 포 14,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쳐버려가지고 당을 많이 올리면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근데 설탕 저게 예. 우리가 식물이 그 2% 광합성을 해가 만드는 탄수화물하고 설탕의 탄수화물하고 성분이 비슷합니까 지금? 광합성의 탄수화물이 뭡니까? 사탕수수에서 나온 국물 짠 거잖아요. 그렇지 물. 사탕수수에서 짠 국물인데 벌꿀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버리무가 거기서 들어갔으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먹는 쌀밥 보리밥 다른 것처럼 미세하게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여길 필요는 없어요. 미세하게 뭐 조금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예. 그 현지 적용을 해서 효과면을 봐서 우리가 농사를 영위하는 건데 그런다고 이게 데이터 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자기가 좀 추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안 나간다. 그 말은 뭐냐면 냉동 창고에 들은 양파가 한꺼번에 농부용은 순이 안 나요. 이듬해 8월달까지. 그럼 일반 재배는 양력이 6월달 되면 순이 튀 나와요. 말도 안 되죠. 네 일찍 나와버리죠. 뿌리가 냉동 창고에서 뿌리 튀 나와버려요. 추운 데서. 이미 내 몸이 몸속에 없으면 이미 이 안에서 죽으나 뿌리가 나가가 죽으나 똑같다는 거죠. 식물들은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거에 대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 겨울에 양파가 잎이 안 말려 죽으려고 하면 설탕물 치나면 잘 안 말라 죽어요. 그러면 쑥따만하게 꽃대가 적게 올라와요. 그 암놈이겠죠. 그게 꽃대 올라오는 게. 그게 잎이 많이 마르면 얘가 둥글다 하시는 거예요. 둥근 거는 영양이 많다. 그 똑같은 크기에서 잎이 살아있으면 꽃대가 안 나와요. 왜? 내는 그 꽃대 올라올 만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잎이 크니까. 여기 둥그러지면 작은 것도 양파를 심었다 하면 무조건 꽃대가 올라요. 둥글거든요. 씨앗 받는 거는 양파를 심어요. 최종포에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물은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행동이 바뀐다. 양파를 저장해보면 결과 나오잖아요. 양파를 저장했는데 2월달에 순이 나오고 한꺼번에 농법한 건 언제? 양이 8월달에 순이 안 나와요. 냉장고에서 뿌리도 안 나오고. 그럼 양파 저장업을 하는 분들이 뿌리가 살 삐치거나 새순이 대가리 내밀면 빨리 팔아버려. 더 있다가 좀 다 썩어버려. 물컹물컹해가지고. 속이 그냥 물렁물렁해져.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봄 냉해를 막는 목적이 그러면 탄수화물 농도 차이거든요. 그 작년에 사과가 다 삐뚤어져 있는데 수입이 안 되고 내 가수원에도 멀쩡한 사과가 있어. 왜 그러냐? 그 도장지가 작긴 하고 해마다 잎이 안정이 돼 가을에 단풍이 들었다고 차이밖에. 그 미미한 탄수화물 농도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2월 달에도 전라도에서 그 황금알롱법으로 감나무에다 유막 코팅해서 2월 달에. 그러면 전라도 전체의 그 봄 새순이 단감이 다 얼었거든요. 그 열매가 없어. 80%가. 그 집에는 80% 여기 20% 실패하지. 그게 대박을 쳤어. 그게 아니 저는 지금 융합 코팅을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예. 확실히 지금 제가 한쪽 밭은 12월 한 말경에 했어요. 말경에 한 밭을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보고 왔는데 확실히 껍질을 요리 까보면 새파랗죠. 면이 확실히 예년에는 거칠거칠했는데 이 그 가지들이 피부가 탈수가 안 되면 깨끗하게 예. 맑게. 집에 화초 화분 물 한 번 안 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 무거운 거 들었다가 들렀다 놨다 치다 쌩 난리를 치. 저도 저 블록코트 1년생에다가 1월 중순에 유막 줬어요. 코팅했어요. 예. 늦게. 예. 그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니까 막 반질반질하더라고. 그 반질반질한 건데 이게 기름은 침투를 하기 때문에 농도에서 장이 들어와요. 비료가 좋은 건 맞거든요. 요소 비료 좋은 거 맞아요. 사과에 많이 주면 장이 오게 그 농도를 정해주잖아요. 복합 비료라는 거 요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인산도 있고 가리잖아요. 그 분석을 토양 분석을 기술자한테 해가지고 그 분석포에서 비료를 줘라. 이시 측정을 해가 그 기준이거든요. 근데 요소 비료가 좋은 거 맞아요. 인산 질소가. 근데 이게 과하면 어떻게 나빠져요. 유막 코팅 좋은 거 맞아요. 과하면 나빠져요. 왜? 피부를 침투해 들어간다. 그러면 안에 있는 조직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농도가 이제 얼마냐는 거죠. 내 나무가 건강했을 때 물 500에 막 가령 18리터 두개 36리터 견딘다면 내 나무가 부실하다 그러면 한 통 반을 써야 돼요. 그래 25는 27리터 써라 그 원인이. 그러면 해도 피부가 보호가 된다. 근데 사과 자체나 복숭 자체, 자두 이런 거 살구 같은 경우는 껍질 자체가 비닐 피복 청철 있어요. 물은 어디로 빠져나갔느냐? 그래도 피부로도 나가기도 하고 눈으로 나가요. 눈으로 제일 많이 눈으로 제일 많이 나가요. 눈으로